네, 안녕하세요. 김진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 행위의 조건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법률 행위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성립을 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렇죠. 아니, 따져보면 법률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법률 행위의 내용, 목적에 따라서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효력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성립을 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약을 하면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이 성립되면 그 계약대로 효력이 발생해서 그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뭐 채권, 채무,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렇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 즉시 발생시키지 않고 장래, 나중에 어떤 사실이 생기면, 발생하면 그때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자.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법률행위의 효력은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장래에, 나중에, 미래에 어떤 사실이 발생을 하면 그 효력을 소멸시키도록 하자.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못할 이유가 없죠. 왜? 사적 자치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막을 이유도 없고. 예. 아니, 그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들끼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렇게 예외적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어떤 사실이 발생하면 거기에 의존시켜서 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발생한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조건, 기한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도 조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념부터 보죠.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게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 지금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또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을 했는데 나중에 소멸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현재 효력을 발생할 건지 나중에 발생할 건지 그리고 현재 발생한 효력을 나중에 소멸시킨 건지를 어디에 의존시킨다? 장래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 이 말은 뭐냐면 미래에, 나중에, 장래에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확실치 않은 그런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조건부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런 거죠.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내가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 이런 법률 행위를 했다고 칩시다. 자, 여기에서 법률 행위는 내가 너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이걸 보통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 증여는 재산권을 무상으로, 그러니까 공짜로 이전시켜주는 거. 그걸 우리가 증여라고 합니다. 이것도 계약의 일종이고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런데 증여계약을 체결을 하면 주기로 한 사람, 즉 증여자는 받기로 한 사람, 즉 수증자에게 그 물건, 재산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요. 수증자는 증여자에게 그 물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증여계약을 체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재산을 넘겨줘야겠죠.
그런데 조건을 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아시겠죠? 이런 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면이라는 게 조건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장래에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발생이 될지 안 될지 확실치 않은, 분명하지 않은, 명백하지 않은, 확정적이지 않은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고 취득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물론 현실적으로 운전면허 뭐 취득은 다 한다고 하지만 반드시 무조건 운전면허는 아무나 신청하면 다 딸 수 있다. 무조건 100% 취득한다. 그건 아니죠. 가끔 방송 보면 운전면허 시험 뭐 수십 번 도전, 계속 실패,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뭐 저도 운전면허를 뭐 엄청 운전을 잘해서 딴 게 아니라서 저도 깜딱하면 못 딸 뻔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장래의 발생이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조건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건이 그러니까 이루어지면, 즉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법률행위, 즉 자동차의 증여,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건부 증여, 조건부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반대로 조건이 불성취, 즉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러면 자동차 증여라는 법률행위 효력은 발생할 수 있겠어요? 발생 못하죠. 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게 바로 조건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요. 어떤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어디에 의존시킨다? 장래에 될지 안 될지,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 즉 발생이 불확실한 그런 사실에 따라서 의존시켜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즉,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들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일단 신분과 관련된 행위는 조건을 달 수 없습니다. 혼인, 입양, 인지, 상속의 승인 포기, 이런 친족 상속법상 행위들은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분상의 행위는 본인, 당사자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확정적으로 정리가 바로바로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래에 발생이 확실치도 않은 그런 조건에 따라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다르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을 하는데 내가 너랑 결혼할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말 되나요? 그럼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 결혼하는 거고, 성취 안 되면 둘 사이 결혼은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조건이 성취가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입양. 입양이 뭐죠? 양자를 드리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조건 자체가 성취가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데 그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부모 자식 간에 양부모 양자 관계를 할지 말지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속의 승인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지. 인지가 뭐냐면 자,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모 자식 간의 친자 관계가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법률론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 남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야 법률상으로 친생자 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즉 법적으로 부모 자식 간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결혼을 말합니다.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바로 친생자 관계, 즉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인정이 되려면 그때는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 줘야 돼요. 내 자식이 맞다 이렇게.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걸 우리가 보통 인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지도 자식이면 자식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거를 뭐 조건을 달아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분상 행위들은 조건을 달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단독 행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형성권의 행사인 경우에는 조건을 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자, 예를 들어 민법 493조의 상계의 방법 효과 조항을 보면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의사표시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즉 조건을 달 수 없다는 겁니다. 상계는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해서 서로 같은 금액에서 퉁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있고 너도 나한테 줄 돈이 있으면 같은 금액에서 퉁치자. 그게 상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상대방한테 150만 원을 줘야 돼요. 상대방은 나한테 100만 원을 또 줘야 돼. 그러면 150 주고 또 다시 100만 원 받고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냥 같은 금액, 즉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상계하자, 퉁치자. 그러면 그 100만 원 부분은 소멸되고 이제 50만 남겠죠. 그럼 50만 상대방한테 주면 되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상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민법에서 조건이나 기한을 달 수 없도록 막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독 행위로서 상계와 같은 형성권은 내가 행사를 해버리면 그대로 행사한 대로 법률 관계가 변동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 조건을 달아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정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불안정한 그런 지위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이나 기한을 달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상대방한테 뭐 불리할 게 없는 경우에는 굳이 조건을 못 달게 막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유증이나 채무의 면제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상대방한테 불리할 게 없으니까.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상대방한테 뭐 이익이 됐으면 됐지 나쁠 게 없다. 그럴 때는 뭐 밑자가 본전이니까 조건을 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음 수표 같은 경우에도 조건을 달 수 없도록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어음이나 수표는요, 마치 돈처럼 유통이 되잖아요. 즉, 어떤 결제 수단, 지급 수단, 그런 화폐와 같은 기능으로 유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을 달아버리면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이게 굉장히 법률 관계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받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어음이나 수표를 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하겠어요? 안 받아.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아니 조건을 달아버리면 이게 조건이 성취돼서 효력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성취가 안 되면 그냥 휴지잖아요. 휴지. 그렇게 불확실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어음수표는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건은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조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맨 먼저 정지 조건을 보겠습니다. 정지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즉 효력 발생을 장래에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조건을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장래에, 나중에, 미래에
조건이 이루어지면 성취되면 그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정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147조 1항을 보면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즉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자동차를 주겠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동차를 주겠다. 증여계약, 이 법률행위에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다는 거죠.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그러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는 뭐예요? 효력 발생이 없죠. 그런데 운전면허 취득, 즉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 이 법률행위, 증여라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을 해서 그때 자동차를 주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정지조건이라고 합니다. 정지조건이란 말이 잘 외워지지 않으면 이거는 뭐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외우기 쉬워요.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 법률행위 효력이 지금 즉시 발생하지 않고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정지되어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정지가 풀려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 정지 조건이라는 말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제 조건을 보겠습니다. 해제 조건은 정지 조건과 반대입니다. 즉,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에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조건을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아까 정지 조건은 뭐였어요?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게 정지 조건이죠. 그런데 반대로 해제는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에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조건을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법률행위에 따른 효력이 일단 발생은 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하면 효력은 발생해. 그대로 쭉 가면 괜찮은데 조건을 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이러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 효력은 소멸시키는 걸로 하겠다. 없는 걸로 하겠다. 이런 조건을 달아버리면 이거는 해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147조 2항을 보시면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즉 소멸한다. 없어진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지 조건과 반대죠. 자, 예를 들어서 약혼 예물을 주면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다시 반환, 즉 돌려주기로 하는 거. 이런 게 대표적인 해제 조건입니다. 이걸 사례로 든 건 유명한 판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혼 예물이라는 게 뭐죠? 결혼을 약속하면서, 그게 약혼이죠. 결혼을 약속하면서 주는 예물, 뭐 반지, 시계, 목걸이 이런 거죠. 그걸 주는데 예물을 준다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공짜로 주는 거죠. 아니 약혼 예물을 돈 받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돈 받고 주면 그건 판매지. 그쵸? 약혼 예물을 준다는 얘기는 증여예요, 증여. 공짜로 주니까. 그래서 약혼 예물을 넘겨준다는 그 증여. 그 증여의 법률행위 효력은 즉시 발생하죠. 어, 지금 주는 거예요, 그냥. 당장. 증여하면서. 그런데 조건을 다는 거죠. 이거는 결혼을 약속하는 의미로 주는 예물, 공짜로 주는 예물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약속한 대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증여의 효력, 즉 예물을 공짜로 준 그 증여의 법률행위 효력은 없는 걸로 하겠다. 소멸하는 걸로 하겠다. 그렇게 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 약혼 예물을 주는 거는 해제 조건이 달린 증여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대법원의 대법관님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해제 조건부 증여, 즉 결혼을 하지 않으면 다시 돌려주는 증여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그런 증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뭐냐면 147조 3항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언제 발동이 돼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발동이죠. 정지 조건 같은 경우에는 조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조건은 조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죠. 그게 원칙입니다. 즉,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법률 행위에 당사자들이 야, 우리는 그냥 그때 말고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그냥 하기로 하자라고 합의를 하면 그걸 막을 필요는 없죠.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로 효력을 다르게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전으로 효력을 소급하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일단은 조건이 성취가 된 겁니다. 조건이 성취가 됐고요. 그 조건 성취에 따른 법률 효과, 즉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됐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는 거예요. 자, 조건이 성취가 됐어. 거기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해.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는 조건이 성취된 때야. 그런데 그 시기를 우리 좀 앞당기자. 그 전으로 하는 거 어때? 상대방이 그래 하면 그걸 굳이 막을 필요는 없죠. 그겁니다. 다만 법 조항엔 없지만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시켜서 그 전으로 돌려서 어, 그 누구도 피해를 안 본다면 둘 사이에 합의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걸로 피해를 보는, 손해를 보는 제3자가 있다면 그 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또 조건의 종류를 보면 수의 조건과 비수의 조건이 있습니다. 수의 조건이라는 거는 따를 의사, 즉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조건을 우리가 수의 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즉 순전히 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조건을 우리가 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당사자 일방의 뜻에 따르도록, 그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르도록 그냥 해놓은 조건을 우리가 수의 조건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원한다면, 채무자가 희망한다면, 채무자가 요구한다면, 뭐 채권자가 요구한다면 이런 식으로 일방의 그냥 뜻에 따르도록 하는 조건, 그런 걸 우리가 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수의 조건은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 그러니까 수의 조건이 아닌 조건, 그게 비수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방의 뜻에 따르면 조건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다른 그런 자유의사만으로는 성취가 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비수의 조건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내년에 홍수가 나면, 뭐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것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가장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조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가장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가짜, 페이크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조건인데 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가짜들, 짝퉁 이런 것들이 가장 조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조건 중에 우선 불법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불법 조건이란 말부터가 뭐예요? 조건이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의 내용이 불법적인 거, 나쁜 거,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불법 조건입니다.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 조건,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내용, 그런 걸 내용으로 하는 조건. 뭐 예를 들면 뭐 네가 가서 사기를 치면, 범죄를 저지르면, 누굴 죽이면, 마약을 뭐 밀수하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그런 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우리가 불법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법률 행위에 이런 불법 조건이 붙어 있다, 딸려 있다. 그러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조건만 무효라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이 달려있는 그 법률 행위 자체가 완전히 무효라는 거예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불법인 경우에는 조건이 무효다. 그게 아니고 그런 나쁜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 행위가 무효라는 거예요. 네가 범죄를 저지르면 내가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 그러면 그 전체가 다 무효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 151조 2항을 보시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조건이 무효로 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잖아요. 그쵸? 네. 자, 다음으로 이것도 조건이라고 형식적으로 외관상 조건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조건으로 볼 수 없는 가짜 조건 중에 기성 조건을 보겠습니다. 기성 조건은 뭐냐면 이미, 성취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취되어 있는 조건. 즉,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건을 붙였는데 이미 그 당시에 성취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기성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건이라는 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장래에 발생이 확실치 않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게 조건인데 법률행위를 하면서 그때 이미 이게 성취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장래에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이 아니죠. 이미 성취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라고 해도 엄밀히 따지면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제151조 2항을 보시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즉 기성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고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죠. 생각을 해보세요. 정지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조건이 성취가 되어 있어.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따질 필요 없이 그냥 효력 발생하면 되죠. 이미 성취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로 취급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해제 조건이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돼서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법률행위 당시에 조건이 성취가 되어 있어. 그러면 법률행위를 하면서 그 즉시 뭐예요? 효력 소멸이죠. 즉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불능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외관상 조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따져보면 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그쵸? 불능 조건은 말 그대로 성취가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성취할 수 없는 조건. 애당초 그런 조건은 성취할 수 없는 것들, 불가능한 것들, 성취가 불가능한 조건, 그래서 불능 조건입니다. 즉, 법률 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이건 불가능해. 불가능한 조건을 달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민법 151조 3항을 보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러니까 이미 법률행위를 할 때 조건을 달긴 달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이거는 성취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거예요. 이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해제 조건이라는 거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 행위 효력에 소멸되는 거죠. 그런데 법률 행위를 하는데 이미 이거는 성취될 리가 없어. 성취가 불가능해. 그러면 이 법률 행위는 뭐예요? 앞으로 소멸될 일이 없죠. 그쵸? 조건의 성취가 되면 법률 행위의 효력이 소멸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반대로 보면 조건이 불성취가 되면 법률 행위 효력은 그냥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률 행위 당시에 이미 이거는 조건이 불성취.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왜? 불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조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만약에 정지 조건이면 이건 뭐예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법률행위 당시에 조건 성취가 불가능해. 그러면 이 법률행위 뭐예요? 앞으로도 현재도 조건 성취가 불가능한 거니까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 있을 리가 없죠. 효력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조건이 성취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무효로 처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이제 조건부 권리, 즉 조건부 권리라는 거는 조건이 달려있는, 조건이 붙어있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그런 권리, 그걸 조건부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148조를 보면 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라고 해서 조건이 있는, 조건이 달려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 성부라는 거는 성취, 불성취를 말합니다. 조건의 성취, 불성취가 미정한 동안,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가 될지 안 될지가 미정, 정하여지지 않은 동안, 그 기간 동안에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즉, 이렇게 조건부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법률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조건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성취될지 아니면 성취되지 안 될지 불성취될지 그걸 아직 알 수가 없고 확실치 않은 거예요. 미정한 동안인 거예요. 그때 그 조건 성취로 상대방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이익을 중간에 침해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나중에 조건이 성취가 돼도 상대방은 그 이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익을 조건 성취, 불성취가 아직 확실치 않은 미정한 기간 동안에는 건드리지 마라 그겁니다. 왜? 나중에 조건이 성취됐을 때는 상대방이 이익을 봐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자동차를 너한테 줄게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운전면허 취득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취득하면 조건 성취, 취득 못하면 불성취잖아요. 그런데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성취가 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없어.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고 있는데 자동차를 주겠다고 한 사람이 그 차를 팔아버려. 아니면 뭐 부셔버려. 없애버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겁니다. 아, 나중에 운전면허 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취득을 한 다음에 아, 이제 그 자동차 주세요 했더니 나 그거 팔았는데? 그거 부셔버렸는데? 없애버렸는데? 이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겁니다. 두 번째, 민법 제150조를 보면 조건 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이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1항을 보시면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내가 손해를 봐. 뭐 자동차를 줘야 돼. 집을 줘야 돼. 뭘 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도록 내가 방해를 해야겠다.
그래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짜증이 나겠죠. 그쵸? 아니, 조건이 성취되면 내가 이익을 보고, 물론 성취되면 네가 손해는 보지만 그렇다고 이걸 방해해? 그 실제로 만약에 조건의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상대방은 이런 방해가 있으면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조건 성취에 따른 법률 효과에 따라서 뭐 이행을 해야겠죠. 또 이 항을 보시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한 때, 이건 반대로 조건이 성취되면 내가 이익을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을 성취한 거예요. 이때는 누가 열받겠어요? 또 상대방이 열받겠죠. 상대방이 나중에 조건 성취했어라고 하더라도 야, 너 그거 신의성실에 반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나쁘게 성취한 거잖아. 그거 인정 못해. 성취 안 된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건 성취나 불성취에 대해서 어떤 반신의행위, 즉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런 이상한 짓은 하지 마라 그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법 제149조를 보면 조건부 권리의 처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법률 행위, 법률 관계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다?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조건이. 그런데 그 조건의 성취, 불성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여전히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 행위, 권리 의무인 거예요. 왜? 조건 성취나 불성취가 확정이 돼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권리 의무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건의 성취나 불성취가 정해지지 않은 약간은 불안정한 그런 권리 의무, 이거는 우리가 처분할 수 있을까? 의미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취든 불성취든 결정이 돼서 권리 의무의 내용이 확정이 돼버리면 그거야 뭐 당연히 뭐 처분할 수 있겠죠. 처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직 조건 성취나 불성취가 미정한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약간은 불안정한 그런 권리 의무도 과연 처분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게 민법 제149조입니다. 그래서 처분, 남한테 팔 수도 있고 상속, 예,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하면 상속인한테 그게 포괄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망가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잘 보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담보, 담보라는 게 뭐죠?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돈을 빌릴 때 맡기는 게 담보죠.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어, 돈을 빌려주면서 금리빨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담보죠. 예. 그런데 이런 조건이 달려 있고 아직 성취가 불성취가 미정한 그런 것도 담보로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조건이 붙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그렇게 조건이 달려있는 권리 의무는요. 그냥 그 조건이 붙어있는 대로, 달려있는 대로 얼마든지 이전 가능해요. 예. 그걸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상속받은 사람이나 담보로 받은 사람이나 조건이 달려있다 뿐이지 권리 의무를 얼마든지 재산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거래에서 조건 성취 불성취에 따라서 그 권리 의무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건 서로 알 수 있는 거니까 양해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조건이 달려 있어도 이렇게 재산 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어, 조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니까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은 뭐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행위를 했어. 근데 효력이 지금 당장 발생하지 않아. 그게 정지되어 있어. 언제까지? 조건 성취 시까지. 그래서 조건 성취가 되면 그때까지 정지되어 있다가 성취되면 그때 효력이 정지가 풀려서 발생하는 거고,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효력 발생은 없는 거죠. 해제 조건은 반대로 법률행위 그 효력의 소멸을 장래에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거니까 일단은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해. 그런데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어떻게 돼요? 소멸, 즉 해제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겁니다. 근데 조건 성취가 안 되면 걔는 그냥 쭉 살아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40분을 넘었는데 긴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